자,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지방이에요. 저희와 이 애증의 지방. 내 몸에 있는 지방도 싫고, 음식으로 먹는 지방도 싫고, 이 지방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가 저희가 고민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예. 맞아요. 네. 지방이란 게 과연 나쁜 걸까?에 대한 지방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어요. 물론 과도한 지방, 내 몸에 쌓여있는 지방은 빨리 떨어버리고 싶지만 실은 지방을 떨어버리기 위해서 지방을 너무 섭취 안 하시는 게 지방을 더 쌓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체지방률을 무조건 낮추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는 지난주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거든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의 비율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체지방을 낮추는 건 건강상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 목숨을 걸고 체지방률을 낮추고 뭐 10%대 뭐 전반으로 낮추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한 20%에서 22% 정도를 유지한다면 정말 건강하고 날씬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왜 그 지방을 유지해야 될까? 우리 몸에 지방이 하는 역할을 좀 알려드릴게요. 최대한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좀 했는데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워가지고 복부지방, 내장지방만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요 얘기도 해드릴게요. 예. 자, 일단 내 몸에서 지방이 하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뇌세포의 8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지방이 되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되는 인지질이라는 것도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 부족하면 세포가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지방은 필요하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는 게 또 지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막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몸에 지방을 줄이면 여자들은 무슨 반응이 나타나냐면 생리가 끊어져요. 호르몬에 이상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을 이루는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지방은 꼭 필요하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방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내주는 에너지원입니다. 에너지로 사용되는 거죠. 탄수화물이 4kcal를 낸다고 하면 지방은 2배가 넘는 9kcal를 내잖아요. 그램당. 그러니까 맞아요. 지방이 없으면 수영할 때 되게 힘들어요. 중요한 에너지를 내는 아주 효율적인 에너지원이에요. 우리 몸을 태워주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체온을 유지해주죠. 겨울에 지방 없으면 추워요. 저 추위가 좀 많은 편이에요. 지방도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지방이 우리 몸에 어떤 형태로 분포되어 있냐 하면 크게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의 형태로 나누어서 분포하고 있죠. 저희가 외모로 보여지는 이 지방이. 자, 피하지방은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쓰여집니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수단. 그런데 내장지방은요, 호르몬을 생산하고 그리고 우리 몸에 안 좋은 독소와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피하지방은 일단 에너지원이니까 나쁘진 않은 거예요. 피하지방과 내장지방 중에 어느 게 더 위험하냐 하면 당연히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내장지방이 위험하죠. 그래서 내장지방을 태우고 싶어요. 우리가 지방을 태우려고 뭐 합니까?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운동할 때 지방이 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은요, 지방을 태우기에 앞서서 쌓여져 있는 탄수화물이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 이런 탄수화물이 재료로 된 거를 먼저 태워요. 지방을 태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웬만큼 빡세게 운동하지 않는 이상 지방을 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태우는 데 있어서 운동은 너무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해놓으면 지방이 언제 타냐면 쉴 때 타요. 우리가 휴식할 때 가만히 있을 때 타는 에너지의 70%가 지방이 사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을 계속하고 내 몸을 계속 괴롭히는데 쉬지 않는다. 그럼 지방이 안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잘 자주고 잘 쉬어줘야만이 내 몸은 지방이 잘 탈 수 있어요. 그럼 운동을 할 때 안 탄다며 운동을 왜 해? 운동을 해서 탄수화물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잘 때 지방을 더 많이 태우겠죠. 지방을 잘 타게 하기 위해서 깨어있을 때 운동을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인트는 운동에서 지방을 태우는 게 아니라 운동으로 내 몸에 탄수화물을 태우고 쉬는 시간에 지방이 탄다. 그래서 진짜 휴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 하지만 빼고 싶은 지방 중에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을 잘 타게 하려면 일단 운동을 하고 나서 쉬어서 지방을 태워줘라.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몸의 지방의 종류 중에 어떤 지방이 많으면 잘 탈까라는 거죠. 지방의 종류가 있어요. 갈색 지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방은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죠. 이건 흰색 지방이라고 하는데 갈색 지방이라는 게 있대요. 갈색 지방은 보통 신생아 애기한테 있고요. 그리고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흰색 지방은 가만히 있는 지방이라면 갈색 지방은 엄청나게 태워주는 지방이에요. 그 갈색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살이 안 찌는 체질이겠죠. 그런데 불행히 갈색 지방이 많으면 좋겠지만 성인들의 경우에 갈색 지방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에 이 중간 단계 지방이 있어요. 흰색도 아니고 갈색도 아닌 베이지색 지방이 있어요. 흰색 지방인데 어느 순간 갈색 지방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지색 지방이 에너지를 잘 쓰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늘릴 수 있대요. 이 베이지색 지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언제 활성화되냐면요. 추울 때. 겨울에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다이어트 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다이어트의 최적기는 겨울이에요. 겨울에 내 몸의 체온을 날이 추워지기 때문에 계속 올리려고 이 갈색 지방이 활성화가 되면서 계속 에너지를 열을 발산하면서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찌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겨울에 맘만 먹으면 다이어트를 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래서 갈색 지방, 베이지색 지방을 활성화시키려면 또 뭐가 있냐면 매운 음식 먹으면 어때요? 왜 이렇게 콧물이 막 열이 나죠. 이렇게 캡사이신이 들어가게 되면 갈색 지방이 활성화됩니다. 베이지색 지방이 갈색 지방으로. 그 다음에 잘 때 맞아요. 유산소 많이 하면은 지방 잘 없어져요. 잘 때 이 지방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일단 휴식과 겨울이 적기다 라는 거를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오메가3나 녹차에서 추출한 카테킨 같은 성분을 잘 드시면 이 지방이 또 활성화가 된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지방에서 지방이 우리 몸을 태우고 또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있는데 지방에서 아까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호르몬 중에 다이어트에 중요한 호르몬 2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좀 어려운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도 방송을 요새 많이 해가지고 아디포넥틴이랑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렙틴은 제가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아실 거예요.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 배가 부를 때 그만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 렙틴입니다. 근데 얘가 지방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면 지방이 많을수록 렙틴이 많이 나오겠죠. 좋은 거 아니야?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빨리 포만감을 느껴서 좋은 거 아니야? 가 아니라 너무 많아지면 몸이 얘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그래서 비만한 사람일수록 식욕을 멈추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방을 적당량 유지해야만 이 렙틴 호르몬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지방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아디포넥틴이라는 건 뭐냐면 인슐린의 활동에 관여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얘가 비만일 때는요, 안 나온대요. 안 나오니까 염증이 막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지방의 상태가, 지방의 양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이 두 가지의 호르몬이 교란이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찌는 체질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은 꼭 필요하지만 적당량의 지방을 유지해 주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적당량의 지방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적당량이 필요한데 지방이라면 아예 싫어하잖아요. 이렇게 지방을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방을 먹으면 지방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다 동의하세요? 왠지 기름을 먹으면 몸에 다 기름이 쌓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다가 최근까지 나온 연구 결과입니다. 자, 꼭 필요한 지방을 먹어도 지방이 되지 않고요. 실제로 지방이 쌓이는 건 섭취한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다 쓰이지 못하고 남아서 지방으로 바뀌는 중성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은 적당량 잘 드셔주는 게 훨씬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먹는 식단에서 탄수화물과 지방을 놔뒀을 때 그래도 탄수화물이 좀 더 낫겠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탄수화물 비율을 많이 줄이고 차라리 지방을 먹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지방 중에 그럼 어떤 지방을 먹어야 될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 많이 들어보신 지방 뭐 있냐면 포화지방,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요거 세 개는 누구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나요? 포화지방은 좋은 지방일까요? 나쁜 지방일까요? 나쁜 지방. 불포화지방은 좋은 지방일까요? 나쁜 지방일까요? 좋은 지방.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포화지방이 나쁜 지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포화지방도 잘 쓰지 않으면 좋은 지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포화지방을 먹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포화지방이 다 나쁘다라는 오해가 왜 생겼냐면 1950년대 어떤 박사가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논문 때문에 그 논문을 미국에서 받아들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생각이 확산이 돼서 그냥 상식처럼 믿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다 연구를 해보니까 포화지방은 심혈관계 질환이랑 관련이 없다라고 밝혀지고 있는 게 속속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뭐 저탄고지 열풍 엄청 불었잖아요. SBS 스페셜에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늘려가지고 고기 엄청 먹으면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막 이런 사람들 나왔었죠. 그게 이제 최근에 연구 결과에 따른 그 다이어트 적용 방법, 새로 바뀐 방법들인데 또 너무 극단적으로 적용을 하기에는 실제로 한국인의 식단하고 차이가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저탄고지를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탄수화물을 안 먹고 고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못 먹잖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기를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고기만 먹고 살을 빼라 그러면 진짜 못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밥을 먹어야 맛있으니까. 그래서 적당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탄수화물은 조금 더 줄이고 여기서 지방의 비율
단백질의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식단을 조절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포화지방 중에 어떤 지방을 먹어야 되냐? 포화지방도 실은 포화지방이라는 게 다 좋은 지방인데요. 왜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될 지방이 생겼냐면 이 육류라는 게 옛날처럼 들판을 뛰어놀면서 풀을 뜯어먹는 소가 아닌 거예요. 다 사료를 먹이는데 그 사료 자체에도 너무 많은 약들이 들어가 있고 또 그 사료를 먹고 건강해지지 않는 이 가축들에게 항생제나 여러 약품들을 너무 많이 맞추기 때문에 실은 건강하지 못한 소고기라서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포화지방 자체는 좋은 것이나 그 얘네들이 키워지는 환경에 따라 좋은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음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좋은 포화지방을 골라 먹어야 되는데요. 좋은 포화지방 알려드릴게요. 일단 코코넛 오일이 있습니다.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헷갈리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굳어 있는 거, 고체 상태로 되어 있는 게 포화지방. 그리고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되어 있는 건 불포화지방입니다. 코코넛 오일 저기 해외여행 갔다가 사오신 분들 많으시죠? 상온에서 되게 하얗게 굳어요. 여름에는 오일로 바뀌는데 겨울에는 하얗게 굳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었거든요. 코코넛 오일은요 포화지방이 92%예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 드셔도 됩니다. 포화지방 중에 되게 좋은 포화지방이에요. 그리고 풀 뜯어먹고 자란 애들 고기 지방은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닭도요. 방목해가지고 사료 안 먹고 뛰어노는 날아다니는 닭들, 방목한 닭이 낳은 달걀, 닭고기 요런 거는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 말고 포화지방이 또 뭐 있냐면 버터, 치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우유에서 만드는 건데 풀 먹고 자란 소가 만들어낸 우유로 만들어진 버터가 있어요. 이건 특정 브랜드를 그냥 알려드리는데 왜냐면 그 버터 뒤에 표시만 보고 수입 버터라서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캐리골드 버터, 앵커 버터, 애쉬레 버터, 이즈니 버터 요 버터만 저도 먹어요. 버터 잘 먹습니다. 크림치즈 먹습니다. 치즈 먹어요. 근데 아무 치즈나 먹지 않고 소금만 들어가서 만들어진 치즈들이 있어요. 그 뒷면을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요런 치즈는 드셔도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가공이 된 치즈들은 실은 몸에 주는 도움보다는 나쁜 게 더 많기 때문에 굳이 찾아서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치즈를 내가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드셔야죠.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MCT 오일이라는 게 있어요. 코코넛 오일에서 추출한 오일인데요. 얘는 진짜 바로 에너지로 쓰이는 오일이에요. 어디에 가서도 쌓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식사량을 조금 줄여서 공복감이나 에너지가 없어서 힘들 때 이 MCT 오일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활기차게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90일 프로그램에도 MCT 오일을 적용해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공복감을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워낙 고도비만이어가지고 하루에 그 식사량을 너무 줄였을 때 힘드신 분들은 이 MCT 오일을 활용하시면 에너지에 문제 없이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포화지방. 그럼 무조건 좋은 거냐? 저희 뭐 들기름 좋다고 알고 계시죠? 그리고 등푸른 생선, 견과류, 뭐 오리고기 기름, 뭐 이런 거, 곡물, 콩기름, 옥수수 기름 이런 거 다 불포화 지방산이거든요. 불포화 지방산은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불포화 지방산 중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 등푸른 생선, 견과류, 그 다음에 뭐 채소에도 지방이 들어있거든요. 푸른 채소, 해조류 이렇게
식품으로 먹는 것들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몸에 좋습니다. 그런데 콩기름,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씨유, 포도씨유 이런 것들의 기름은 좋아야 되잖아요. 식물에서 추출한 오일인데 근데 왜 안 좋냐면 생각해 보세요. 콩이랑 옥수수가 딱 봤을 때 기름이 되게 많은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죠. 기름이요, 전체의 뭐 5%? 요렇게밖에 함유가 안 돼 있어요. 걔네에서 기름을 뽑아내려면 얼마나 많은 가공 과정들을 거쳐야 될까요? 그래서 그 가공 과정에 너무 많은 첨가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료는 식물성이어서 건강한 것 같지만 실은 거기서 추출해낸 오일들이 그다지 건강하지 않다. 그리고 얘네는 가열하는 순간 너무 빨리 산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튀긴 기름도 5번 정도 튀긴 기름 이후부터는 산화된다고 하죠. 이걸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 지방. 트랜스 지방이 안 좋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산화가 돼서 변한 트랜스 지방은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일도 가열하지 않는 오일, 올리브유, 뭐 아보카도 오일 이런 거 드시면 되고요. 가열을 해도 저는 아보카도 오일을 먹고 있는데 일단 가열하면 다 안 좋은 건 마찬가지인데요.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은 또 유전자 조작의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잘 권해 드리지 않거든요. 약간 비싸더라도 아보카도 오일로 뭐 볶거나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포화 지방은 가열을 최소화해서 드시고 음식의 형태로 드시면 좋다. 오메가3도 그렇게 음식의 형태로 드시면 좋다. 그런데 등푸른 생선도 이제 위험하다. 수은이나 뭐 바다에 뭐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오메가3도 잘 골라가지고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름을 고르실 때요. 투명한 병에 들어있는 기름은 무조건 안 사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일단 색깔이 있는 병에 들어있는 기름은요, 산화를 일단 1차적으로 막는 포장이거든요. 근데 투명한 병은요, 산화가 돼요. 그래서 콩기름이 싸잖아요. 예. 그래서 색깔이 있는, 올리브 기름도 항상 이렇게 색깔이 있는 진한 병 안에 들어있죠. 색깔 있는 병에 있는 불포화 지방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 지방. 우리가 절대적으로 먹지 말아야 될 트랜스 지방이 뭐냐면 마가린, 쇼트닝 뭐 이런 거예요. 고체, 식물성 기름이지만 고체로 만들어가지고 끓여서 액체로 만들어서 거기다 막 튀기는 거, 가공식품 만드는 거. 그래서 거기서 나온 가공식품이 뭐예요? 과자, 빵, 도넛, 감자튀김, 팝콘 이런 것들은 그냥 다 트랜스 지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도 이 음식을 절대 드시지 말게 하지만 평상시에도 트랜스 지방을 웬만하면 드시지 않는 게 우리 몸을 산화시키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혜정님 늦게 오셨네요. 제가 오늘 방송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지방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지방을 빼려고 욕심내지 말고 필요한 지방은 지켜주자. 그런데 그 지방 중에서도 활성화시켜서 몸의 에너지를 더 잘 써낼 수 있는 베이지색 지방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살찌지 않는 체질로 바꾸는 그런 생활 습관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방이라고 너무 좋아요. 머리 너무 예쁘게 하셨던데 저는 커트머리가 좋은데 어떡하죠? 지방이라고 너무 하지 말고 고기 지방 괜찮다. 그 고기 중에 작년에 진짜 붐을 일으켰던 고기가 있어요. 이베리코 돼지라는 게 있는데
스페인산 흑돼지거든요. 이 이베리코 돼지를요, 들판에서 키운대요. 근데 이것도 이제 등급에 따라 나뉘는데 제일 좋은 등급은 들판에서 키운대요. 그래서 이베리코 돼지의 기름은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방 안에 독소가 없으니까. 이렇게 포화지방, 좋은 버터, 이런 것들은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고 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에 전혀 영향이 없다. 불포화지방산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그 곡물에서 짠해서 가공 과정을 많이 거쳐서 가열을 해서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 그래서 웬만하면 튀긴 음식 이런 거는 건강을 위해서 드시지 말아라. 그리고 트랜스 지방 가공되어서 나와서 튀겨져서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쩐내가 나야 되잖아요. 산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것들은 쩐내가 안 납니다. 과자 유통기한 엄청 긴 거 아시죠? 한참이 지나도 쩐내가 안 납니다. 분명히 기름에 튀겼는데 요런 거는 절대 드시지 말아라 가 오늘의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음식을 고르는 데 있어서 조금씩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10명 찍었어요. 감사합니다. 열혈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요.